안녕하십니까. 전북 꿈사다리 TV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맡은 서림고등학교 교사 장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란 어떤 전형인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른바 16개 대학, 서울권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 비율이 높은 16개 대학에 한해서 2023 대입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0%로 선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런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여대까지 16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신설하고 수도권 지역 대학, 즉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10% 이상 모집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자, 이때의 모집 방법은 교과 성적 위주, 즉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라라고 아예 못을 박았었죠. 이게 바로 이른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럼 흔히들 지역균형 전형, 줄여서 지역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혼동들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선발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다른 뭐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는 선발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뭐 수능 최저를 두고 안 두고는 대학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할 문제이고, 지원 조건에 이 교육부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 대학들에 한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라라고 하니까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동시에 학교장 추천 전형 형식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인재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 대학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된 전형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방법을 뽑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됐든 종합전형이 됐든 뭐 실기 실적이 됐든 이건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지원 조건은 대학 소재 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 이 광역 개념입니다. 광역. 즉 다시 말하자면은 뭐 광주, 전남, 전북이 하나로 뭉쳐져서 선발한다든가 하는 이런 광역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2024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을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수 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1,400여 명 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조금 뭐 늘리는 대학도 있겠습니다만은 맨 밑에 보시면은 신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신설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좀 대폭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교장 전형 신설 대학으로는 동덕여대, 삼육대, 한성대, 안양대, 한경대, 한경국립대죠.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경인교대가 있습니다. 자, 이때 경인교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까지는 종합전형으로만 모집을 했었던 그런 학교인데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형식으로 해서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됐거나 폐지된 대학이 있습니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꾸준히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완화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올해 서울 수도 경기권 지역에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성균관대, 서강대, 홍익대, 인하대, 성신여대, 한양대, 에리카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했고요. 경기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거나 폐지가 된 대학들의 경우에 전년도 입결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원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 모집 인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지역균형 선발하죠. 하지만은 서울대는 아직까지 또 내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라라고 못을 박았었던 전형인데요. 하지만 이제 서울대는 아직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현은 넣습니다만은 고려대부터 이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간색으로 칠한 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좀 크다. 빨간색과 보라색은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을 제가 좀 칠해놨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를 보시면은 작년에 871명을 선발했었던 것이 올해 666명,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랬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도 좀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립대 이런 경우는 좀 늘었고 홍익대도 역시 좀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한 4분의 1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입결이라든가 경쟁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건데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전년도와 좀 비슷하긴 한데 국민대학교가 한 80여 명 증가를 했고 숭실대학교가 한 40여 명 감소했고요.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인하대학교가 자 보시면 인하대학교가 엄청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엄청날 정도로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되었다가 올해 모집한 대학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교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24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것인데, 그래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아직은 잘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만은 그래도 커트라인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당연히 교과 성적이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6개 대학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올해 수시 모집에서 이른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46개 대학인데 그 중에서 교과 100, 다른 거 일체 없이 뭐 출결도 반영하지 않고 서류도 반영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그냥 교과 내신 성적을 1차 선발 기준으로 삼는 곳이 31개 대학입니다. 한양대를 비롯해서 대부분 대학들이 하고 있죠. 비율로 치면은 거의 뭐 70%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다가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5개가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입니다. 이 대학들은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올해 물론 작년에 이미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입결들을 이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는데, 자 거기서 보시면은 이게 순수한 이제 어떤 교과 성적 플러스 서류 성적, 서류 평가 성적이 한 20에서 30%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의 그 차이 혹은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뒤집혔는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서 지원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6개가 있고요. 교과 성적 90%, 출결 성적 10%를 반영한 대학이 서강대, 중앙대, 성신여대, 경기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때 출결은 사실 전체 어떤 뭐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고 미인정 결석 뭐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다 만점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은 교과 100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교과목을 반영하는가라는 것이죠. 왜냐라고 하면은 학생들에 따라서 물론 골고루 다 잘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도 있을 것이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학생마다 자기에게 맞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반영 대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유형을 보이고 있는 대학이 국수형 사회 슬러시 과학입니다. 자, 이 슬러시, 사회와 과학의 슬러시가 되어 있는 데는 이 대학들의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을 할 시에는 쉽게 말하면 국수형 사회 과목을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자연 계열로 지원할 시에는 국수형 과학 과목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수형 사 가로하고 한국사, 그 다음에 슬러시 과학, 이 부분은 자연 계열에는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데 인문계열 쪽에 지원할 시에는 한국사 과목을 반영을 한다. 사회 한국사,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수형 사과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명대,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경기대, 경인교대, 한경국립대는 여러분들께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배우신 전교과 전과목, 즉 석차 등급이 산출된 모든 교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의 반영 교과목과 또 덧붙여서 고려하실 부분들은 특이하게 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밑에 기타라고 써놨는데 이 대학들은 가령 예를 들자면은 덕성여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덕성여대는 맨 위에 있습니다. 즉 사회계열에 속해 그 덕성여대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목을 반영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상위 3개 교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상위 3개 교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평균 등급을 각각 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3개 교과목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고, 동국대는 이미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한, 국수영과한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는데 상위 10과목을 가져갑니다. 상위 10과목. 뭐 이런 방식들의 좀 특이한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 제가 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동국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은
평균 등급 같은 경우가 2점 초반대 혹은 중반대까지 가는 학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교과. 그 교과에 속해 있는 과목 10개를 뽑으면은 1.0에서 보통 한 1.4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는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등급 간의 격차가 아주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동국대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 아까 증가를 했다고 했죠.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대학들이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었다가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많이 늘었죠. 예. 한국외대라든가 가톨릭대, 명지대, 인하대, 경인교대 이런 대학들이 올해 새롭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할까요? 보시면은 반영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대부분이 보시면은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방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등급이면은 뭐 5점, 아니 A면은 성취도 A면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면은 1등급, B면은 뭐 3등급, C면은 5등급 뭐 이런 방식, 혹은 점수로 A면은 뭐 5점, B면은 3점, C면은 1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서류를 반영하면서 정성평가 부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진로 선택 과목을 점수화해서 반영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대학이고요. 약간 반영 방법이 특이한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서강대입니다. 여기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걸로 제가 보통 안내를 드리는데요. 고려대는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요. 보시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까지는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는 A, B, C 각각의 성취도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맞은 학생이 그 과목 수강자 중에 전체의 몇 %냐, 이런 걸 나타내주는 성취도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끔 환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서강대는 올해도 그렇게 갑니다.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서강대학교 어떤 산출 방식인데요. 위에 고려대학교가 올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면은 A면은 무조건 다 1등급 줍니다. 성취도별 비율이 A를 맞은 학생이 10%가 됐든 40%가 됐든 60%가 됐든 간에 그건 관계하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A는 무조건 2등급을 주겠다. 그 다음에 B와 C는 이제 작년처럼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나오는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각 해당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산출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막 직접 계산기 두드릴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에도 역시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수시 상담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디 가에 본인들의 성적을 입력해 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규정 선발 진영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형식을 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장마다 이게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추천 인원 제한을 두는 데도 있고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일어난 대학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연세대학교가 재적 학생 수의 5% 반영해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제가 보통 이제 스카이 했었을 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학교당 2명, 2명 추천이고요. 고려대학교 4%, 연세대학교 5%. 예, 그렇게 봤었을 때에 재적 학생 수가 200명이라고 한다면 20명까지는 20명은 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추천 인원에 포함이 됐었죠. 이 방식대로 따지자면은 200명이 넘어간 학교 같으면은 뭐 추천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셈이 되고 200명이 안 되는 학교 같으면은 오히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 가능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서강대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요. 좀 특이한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작년까지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제한 없이 구분 없이 그냥 학교당 20명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서울 캠퍼스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 이렇게 좀 제한을 두었고요. 동국대학교가 작년에는 계열별로 4명이었습니다.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냥 계열 구분 없이 한 학교에서 8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좀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학별로 보시면은 계열 구분 없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이 이제 동국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대학교까지 이렇게 대학들이 한 11개 대학이 있고요. 비율로 제한하는 대학, 비율로 뭐 4%냐, 뭐 5%냐 이런 식으로 10%냐 비율로 제한하는 대학들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울교대, 성균관대, 한양대, 수원대 이렇게 있고요. 비율과 인원 동시 제한, 이화여대 하나 있습니다. 재적 여학생의 5%, 최대 10명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한했고요. 그 외 대학들, 가톨릭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 제한, 뭐 어느 몇 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하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느 졸업 연도까지 추천이 가능한가 이것도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재학생만 추천 가능한 대학이 작년에 5개 대학에서 올해 고려대학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작년에까지는 졸업생도 추천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재학생만 추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아까 모집 인원을 봤었을 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871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 666명, 200명이 좀 더 넘게 모집 인원이 줄었었죠. 거의 4분의 1 정도가 없어진 셈인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이 부분 졸업생들이 올해부터는 추천을 받지 못하는구나, 재학생들만의 리그가 되는구나, 이게 경쟁률에 있어서 팍 늘어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끌어내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작년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지원자의 한 11%에서 12% 그 사이 정도에서 졸업생들이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그만큼의 인원은 올해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졸업 연도를 써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재수생까지 가능한 대학이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 색깔이 좀 변한 데는 바뀐 대학들이에요. 바뀐 대학들. 그래서 삼수생까지 했다가 재수생으로 내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뭐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재학생만 추천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점 부분만 일단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과 추천 인원 제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 대충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대학, 그 다음에 최저 추천 인원을 제한하면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 예, 명지대가 빨간색인 것은 아까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다고 했죠, 올해.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좀 제가 칠했고요. 예.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을 보시면은 자, 눈에 띄는 대학들 있죠.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뽑아왔었죠. 선발해 왔었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을 때, 자, 보시면은 인문계열입니다. 4개 합, 예,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4개 합 9등급.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나 과탐을 선택하면은 4개 합 11등급으로 적용을 해 주었었던 대학인데 올해 그 조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그냥 4개 합 9등급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들입니다. 완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탐구 1, 탐구 2, 그러니까 5개, 5개 영역이 되는 거죠. 5개 영역으로 선발을 하게끔 만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된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고려대학교 완화됐고요. 홍익대, 서강대, 탐구 한 과목씩 2과목이 있었던 것을 한 과목씩 이렇게 완화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을 제가 인문계열만 보여드리고 자연계열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자연계열은 작년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된 대학들을 좀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인문계열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결과입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가 일단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열은 2022 대입, 2023 대입, 그다음에 올해 꾸준하게 지금 완화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서는 세기압 5등급, 또 작년에는 세기압 6등급이었는데 올해 세기압 7등급이에요. 자연계열은 세기압 7등급 작년에 그대로 좀 가져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까? 최저 충족률과 합격자 평균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또 자연계열도 다 같이 그때는 수능 최저가 1등급씩 완화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일단 최저 충족률 자체가 꽁충 뛰었죠. 꽁충 뛴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합격자 평균도 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올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지원하실 때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능 최저계열 자연계열 또 제가 좀 해놨네요. 이 보면 그렇죠. 성균관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구를 한 과목씩 각각 별도로 반영하는 부분과 서강대학교가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거 바뀌는 부분도 자연계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년도 한번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도와 작년도에
이른바 지역균형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은 뭐 특이하게 보이시는 대학이 좀 있고 어떤 대학이냐면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우리 26.62대 1에서 작년에 10.49대 1. 수능 최저가 없기는 하지만 작년에 얘기는 이제 서류 30%를 반영했었던 그런 대학이에요. 서류 30%. 그래서 아마 그 서류 30%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요. 경쟁률 자체는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이 대학들만 놓고 봤을 때 11.64대 1에서 10.32대 1. 사실 이제 건국대 정도의 요소를 좀 빼면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이제 2개 학년, 2개 학년 것이 좀 존재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쟁률도 사실은 작년의 경쟁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은 지금까지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컷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그 컷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령이자면은 1.8등급이 컷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올해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컷에 등급 컷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다만 이제 그 폭을 어느 정도로까지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지원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상당히 제가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그 전에 교과 전형을 운영했었던 그런 대학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쟁률이 좀 상승은 됐습니다. 상승은 됐는데 그렇지만은 동일 대학, 같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충원율이 높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대개 웬만한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충원율이 뭐 한 200%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 충원율 감안하시게 되면은 실제 경쟁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대학이든 간에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올해 대학들이 발표한 70% 컷을 갖다가 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건 편의상 제가 이렇게 대학들을 놔둔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른바 서울 시립대 이 정도까지 오시게 되면은 70% 컷인데 대개 1등급 선에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은 70% 컷 전체 평균입니다. 2.01, 1.93 이러는데요. 건국대학교의 그 관계자분의 얘기를 빌어보면은 건국대학교의 서류평가가 30% 포함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3.0 등급의 학생의 합격자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3.5, 2점대 중반, 2점대 초중반이 좀 다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따가 뒤에 그럼 서류 평가에서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걸 안내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2점 초반, 중반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점 초반 정도의 어떤 내신 성적에 서류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원서 한두 장 정도는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국대학교는 10과목의 성적을 가져간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10과목. 그런데 입시 결과는 10과목 성적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국영수사, 국영수과한 이런 과목의 평균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2점 중반대예요. 2점 중반대인데 그 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강점이 있는 교과에 속해 있는 10개 과목을 뽑으면은 보통 1.0,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보시면은 대개 이제 라인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립 때까지는 보통 1등급대에서 거의 다 컷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국대 이렇게 쭉 봤었을 때 2등급대로 가고 그 다음에 2등급 중반대에서 또 3등급 초반대까지 어떤 합격자가 나오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년도 입시 결과로 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원 전략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6월 여러분들께서 보신 6월 모의 수능의 성적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먼저 올해 정말 그 입시의 어떤 큰 뭐랄까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개 6월과 9월 모평 때 보면은 졸업생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6월 응시 2021, 22, 23, 24 올해까지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를 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증가. 6월 모의 수능 때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순수하게 재수하는 재수나 삼수가 되겠지만은 순수 N수생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응시자예요. 이것은 응시자 숫자인데 10,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늘고 재학생들 숫자는 2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응시생들 중에서. 그럼 그 양상으로 쭉 가서 실제 6월 달에 근데 수능 때 응시생들을 보면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졸업생과 이제 9월 모평 때 들어올 수 있는 반수생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래요. 학원가에서 반수생들의 쉽게 말하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은 이른바 내가 작년보다 수능에서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더 맞으면은 급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올해 졸업생들의 수능 시장에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 숫자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작년에 전체 수능 응시생의 30% 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35%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재학생들 좀 경각심을 좀 갖고 수능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인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거의 매년 동일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매년.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표준 점수로, 지금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고 탐구는 뭐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뺄 수가 없는데, 예, 거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에서 십몇 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우리 재학생들이 너무 좀 힘들죠. 자, 보시면은 이 표는 뭐냐?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가령 이 표의 의미는 국어를 보시면은, 자, 재학생, 자, 1등급 2.5%예요. 저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수능의 국어 과목을 본 재학생들 중에서만 2.5%가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고, 반면에 졸업생들은 8.2%가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그 검정고시 출신자 전체 중에서 1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0명 중에서 3.3%, 330명이 1등급을 받았다니, 비율로 치면은 재학생보다 오히려 더 높죠. 국어, 수학, 영어 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1, 2, 3등급까지 정도가 다 졸업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수능 최저, 왜 수능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수능 최저가 걸리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시보다 정시 전념하겠습니다라는 학생들도 있는데, 정시에 우리 재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가 아니고 지난 2022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그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 주요 12개 대학들에서 졸업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뭐 2020년까지니까 2021, 22, 23년도 뭐 더 높아졌겠죠.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정시는 우선 수시에 최선을 다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시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어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어냐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자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만을 놓고 영어가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등급을 받으면 물론 좋겠죠. 물론 좋지만은, 하지만 2등급까지 어떤 누적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4년간을 보시면은 되게 다 좀 비슷비슷하게 좀 오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까지 보시면은 영어 시험을 본 전체 학생의 48%에서 53% 정도.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중간 50이라고 잡죠.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영어 3등급까지는 받는 획득을 했다라는 것을 통계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등급을 하나 충족을 시켜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탐구 과목. 자,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것이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국을 따져봤었을 때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학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학과를 봤었을 때 탐구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이게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서울대학교 직윤, 고려대 학추, 서울교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이 대학뿐입니다. 나머지는 미적용하거나 수능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국영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어와 탐구 한 과목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수능 공부를 좀 끝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5개 대학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서류를 어떤 걸 반영하느냐라고 하면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0% 반영하는데 교과 이수 충실도예요. 교과 이수 충실도. 자, 잘 보세요. 이 충실도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에 이제 가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충실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잘 들었는가, 또 그 과목들의 성적은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 반영하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균관대 정성평가 20%인데요. 다른 항목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6번 항목 이른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경희대학교 역시 30% 반영하는데 교과 성적과 세특입니다. 교과 성적과 세특. 자, 그런데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예요.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공동체 역량은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 뭐 성취도, 그다음에 특별히 뭐 뒤떨어진 과목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과목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고요. 주요 교과목의 성취도는 또 어떤가 이런 거 될 것이고 진로 역량 50%,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전공 관련 교과목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 그 과목들의 성적은 어떻게 했는가, 위계가 맞냐 어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건국대학교. 자,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만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 자, 보시면은 세특은 없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세특은 빠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특에서 학업 태도가 적혀지는 건 나와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뭘 탐구 보고서를 썼네, 뭔가를 발표를 했네, 뭐 이런 것은 일단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동국대는 학업 역량 50%, 전공적 합성 30%, 인성 및 사회성. 자, 한마디로 동국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등급 간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1등급은 100점, 2등급 과목마다요.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4점 이렇게. 자,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차이점들이 뭔가요? 등급이 바뀔수록 점수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지죠. 그래서 사실 이 대학들은 2등급을 벗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합격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건국대는 좀 점수 차이가 좀 적죠. 동국대는 더 적습니다.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역시 뭐 2등급 중후반대 학생들까지도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된다. 반면에 고려대, 성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벗어나게 2.0을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암시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결과 일부입니다. 보시면은 22학년도, 23학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목할 건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니까 10과목을 뽑을 때는 다 1점대 초반대예요. 한데 이 학생들의 전 과목 평균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2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신 있는 교과목이 있는 학생들 같으면은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참 좋은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대학별로 이제 보시면은 자, 고려대학교에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졸업생이 이제 지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형과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은 아까 모집 인원이 200명이 넘게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대폭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지만은 그것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까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도록 못을 박았다. 두 번째는 작년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었던 학업 우수형과 복수 지원이 올해는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두 개를 동시에 지원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그런데 올해 그런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는 점 해주시고요. 자, 연세대학교 작년에는 2단계에서 면접 40%였는데 올해 면접 비중이 좀 줄었고 교과 성적 비중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올해 전과목 반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반영 방식이 전과목 반영으로 변경이 됐고 명칭이 지역균형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수능 최저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로 보시면은요. 중앙대학교는 올해 참 어떻게 말하면 독특한 수능 최저 반영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세계합 7등급.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그다음에 영, 과탐, 세계합 7등급인데 영어에서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화되었다고. 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의 지리간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문계열만 따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구분해서 뽑으면서 여기는 수학을 확통으로 아주 못을 박았다는 점이에요. 못을 박고 사탐 못을 박고 하는 이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자연1, 자연2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올해 수능 최저를 자연계열인데 따로 자연계열 내에서 수학에 있어서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되는 그런 학과가 있고 그냥 확통을 응시해도 괜찮은 학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홍익대 세기합 7에서 세기합 8로 완화가 되었고요. 숙명여대는 올해 추천 기준에 제한이 없는 걸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의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뭐 수능 최저나 이런 것은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 또 각 학교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자료들이 담임 선생님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있다. 자, 이 부분은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아닙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의 형식을 띠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물론 이 대학들 말고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뭐 사관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좀 특수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자, 여기는 의예, 약학, 간호학과만 선발합니다.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도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특히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는 선발 방법에서 작년까지는 단계별 선발이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일괄 그냥 서류로만 면접이 없다는 얘기죠. 이 전형들은 면접 없이 서류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걸로만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시 모집 요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및 모집 단위와 인원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전형 일정.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말하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겹치면 안 되잖아요. 있고 어떤 서류들이 혹시 뭐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꼭 봐주셔야 되겠고요.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 방법, 전형 방법,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방법. 간단하게는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아까 보셨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낮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자, 그 다음에 중복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에 같이 합격된 중복 합격자 등으로 인해 다른 전형보다 충원 합격이 많습니다. 자, 올해 고3 재학생이 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4,000 정도 줄어들었고요. 대신 또 교과 전형의 선발 규모는 확대가 됐고 또 일부 대학은 추천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폭일지라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경쟁력과 내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된다라는 학생,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역량을 갖춘 수험생이라고 한다면은 수시 카드 6장 중에서 최소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혹은 한두 개 정도는 2개 정도까지만은 소신 지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학생들은 소신 지원, 상향 좀 교과로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뭐 소신 지원 혹은 도전, 상향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전년도와 재작년의 어떤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좀 왜냐라고 하면은 70% 컷이까지만 대학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아래로 어느 선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편입 편차는 좀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한번 과감하게 한두 장 정도는 지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합격선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대학들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거나 폐지된 대학들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교과 반영 방법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바뀐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전년도 입결을 해석할 시에 주의하실 점입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도 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다 상담을 할 때 등급으로 상담을 하시죠. 등급. 그런데 교과 전형은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과 상담하실 때 선생님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등급상으로는 A 학생이 위인데 이 학생은 떨어졌어요. 교과 전형인데
둘 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인데, 근데 B 학생은 등급상으로는 A보다 떨어졌는데 합격을 했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가? 예,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면은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올해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았었죠. 예, 전년도보다 등급 점수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은 뭐 일부 대학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A를 맞은 학생들이거든요. 예, 90% 이상이 다 A. 뭐 경희대라든가 뭐 이런 데 입시 결과를 보면은 뭐 전체 지원자의 97, 98%가 다 세 개 다 A.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A의 비율이 많아요. A의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니까 전년도보다는 반영하지 않았었던 때보다는 조금 등급 점수라든가 환산 총점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보시면은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시에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셔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권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자, 올해 이렇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등급대이고요. 재작년과 작년도에 보시면은 자연계열에 비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비율이 상당히 많죠.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른바 어떤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자연계열에 좀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적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안정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수시에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나의 모의고사 영역별 백분위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6월 모의평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100분위를 한번 살펴봐 주시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수시 지원 상한선입니다. 수시 지원 상한선은 내가 정시에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위가 상한선이에요. 2단계, 3단계 이건 상한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냥 수시 카드 한 장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왜 나의 모의고사 영역별 100분위를 알고 계셔야 되느냐? 자, 그 100분위를 추정으로 해서 내가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뿐만 아니라 합격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산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출. 그래서 그 대학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시에 원서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다만 이럴 때 모의고사 100분위로 추정하셨을 때에 실제 수능에서는 아까도 봤었습니다만은 30%가 넘는 인원의 졸업생들이 들어온다. 그 졸업생들은 재학생들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온다. 수능 점수를 잘 맞는다. 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모의고사 100분위를 어느 정도는 낮춰야 되겠죠. 낮춰서 좀 하시고요. 수시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 저는 오늘 지역균형 선발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과 종합 혹은 논술도 있죠.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은 뭐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만 논술 전형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또 각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특별 전형, 즉 농어촌이라든가 뭐 사회통합에 해당하는 뭐 기회균형, 고른기회 여러 가지 어떤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도 또 고민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시카드 6장의 대학을 6개 대학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이른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한 2달여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적게 남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시 모집에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